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example을 몇 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electric fiel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는 두 개의 포인트, 확대해서 그랬지만 두 개의 포인트 차지가 R만큼 떨어져 있는데 두 개의 차지의 합이 large Q예요. large Q인데 적당히 차지를 이동해서 한쪽은 Q, 그럼 다른 쪽은 Q 마이너스 스몰 q가 되어 있을 때 요 스몰 q를 얼만큼을 전하를 차지를 나눠 주어야만 둘 사이의 힘이 가장 클까 하는 문제죠. 물론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다음과 같이 됐을 때 크기는 물론 부호는 같을 테고. 왜 이래? 조금 아까 내가 이거를 펜으로 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 제곱분의 Q 마이너스 Q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상수고 R도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죠.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몰 q에 대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두 개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이 가장 크려면 두 개가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의 지식을 이용해서 Q가 2분의 Q일 때 가장 큰 힘을 갖는 형태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전부 다 컨덕터예요. 그래서 컨덕터인데 D만큼 떨어져 있고 A는 4Q만큼의 일렉트릭 차지를 가지고 있고 B는 마이너스 6Q의 일렉트릭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지를 전혀 띄지 않은 컨덕터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에 댔다가 떼고,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떼서 여기다 댄 다음에 떼고 나서 둘세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번에는 또 다시 똑같은 건데 차지가 0인 걸 가지고 와서 아까는 여기다부터 먼저 댔죠. 이번에는 여기다 먼저 댔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댔다가 뗐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비율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보면 되죠. 요거랑 둘을 먼저 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하가 한쪽으로 확 이동을 하죠. 언제까지? 두 개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반반씩 나눠 가져서 2Q. 또 안 나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쓸 때마다 이거를 해야 되나? 굉장히 이상한, 또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EQ. 여기도 EQ. EQ짜리랑 마이너스 6Q짜리랑 대면 전체 전하의 반씩 나눠지죠. 그럼 어떻게 되나? EQ에다가 마이너스 6Q를 더하면 마이너스 4Q. 그게 반. 마이너스 2Q죠. 나온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힘의 크기는 물론 부호가 반대니까, 전하의 일렉트릭 차지의 부호가 반대니까 힘의 방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일 테고 4Q제곱. 반대로 다시 이걸로 0으로 시작해서 여기다 먼저 대면 이쪽에 차지는 마이너스 3Q, 여기도 마이너스 3Q가 있죠. 반씩 나눠 가졌으니까 마이너스 3Q랑 4Q랑 두 개를 부딪혀 놓으면 전체 전하의 반이니까 2분의 Q. 그래서 여기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D제곱분의 크기만 보면 2분의 3 Q제곱. 따라서 F1, F2는 4 곱하기 3분의 2 3분의 8. 그래서 보면 어디를 먼저 대느냐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힘의 크기가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조금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길이가 L인 두 개의 질량이 없는 줄에 일렉트릭 차지 Q를 집어넣었더니 X만큼 떨어져서 가만히 있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기 어렵죠.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요 사이에 이게 매스가 m이면 요 사이에 벌어진 거리 x가 얼마냐? 이게 왜 자꾸 바뀌지? 뭔가 때려줘야 되나?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하면 왜 자꾸 바뀌지? 요게 m이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되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쉽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이거 작용하는 힘은 서로 밀을 테니까 다음과 같이 받는 힘, 그 다음에 텐션,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틀림없이 요게 세타일 테니까 x축 방향은 t sin 세타가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엡실론 0 x제곱분의 q제곱, 지금 두 사이에 떨어진 거리 x를 구한 거고, t 코사인 세타는 mg. 그러면 t를 없애고 싶으면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는 이걸 옮기면 mg를 옮기면 4파이 엡실론 0 x제곱분의 q제곱. 탄젠트 세타는 우리 그냥 세타라고 썼지만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죠. 뭘로 표현할 수 있나?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네. 근데 이거는 세타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면 이거 대충 L이죠. L분의 2분의 X죠. 대략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탄젠트 세타는 대략 L분의 2분의 X니까 다음 같은 걸 집어넣으면 X제곱은 4파이 엡실론 0, 아니지, X제곱은 4파이 엡실론 0 q제곱 mg 탄젠트 세타를 써야 되는데 이거의 역수인가? 2l. 그럼 x를 이쪽으로 넘기면 x의 3승, 2를 없애면 x의 3승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x는 2파이 엡실론 0 mg q 스퀘어 l의 3분의 1승. 그래서 혹시 내가 틀렸을까봐 답을 써놨는데 똑같이 우리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중에 하나, 우리 이거는 포인트 차지 Q가 있고, Q가 어디냐면 또 바뀌었네. 이걸 또 가서 불평을 해야 되겠네. 어쨌든 나오는 게 어디예요? 전세계 Q, 이거는 전체 길이 L인 막대에 라지 Q가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중심에서부터 D만큼 떨어졌을 때 이 물체가 다음과 같은 막대에 의해서 받는 전기적인 힘은, 이것도 편의상 플러스잖아, 마이너스잖아라고 플러스잖아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잘게 자르면 되죠. 잘게 잘라서 그 중에 x만큼 떨어진 곳에 dx만큼 있는 곳이 요거에 작용하는 힘 플러스라서 df를 계산한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걸 해보면 크기는 우리 결정했어요. 두 개가 부호가 같으면 왜 이래? 이걸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끝이다. 아니고 금방 꺼져지네. 크기는 결정이 돼 있고, 그럼 요거에 생기는 df는 그 다음에 각각에서 작용하는 힘은 벡터를 더해야 되지만 지금 있는 지오메트리상 전부 다 똑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크기만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df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쓰기 귀찮죠? 그렇지만 써야지 어떡하나. 또 사이의 거리는 d-x의 제곱이네. 1. 사이 q, 요 안에 있는 차지는 유니폼하게 돼 있다고 했으니까 L에 q가 있으면 dx에는 얼마가 있을까? 라고 보면 dq는 L분의 q dx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요게 뭐냐면 단위 길이당 일렉트릭 차지니까 라인 덴시티에 해당되는 양이죠. 우리 그거를 집어넣으면 L분의 Q dx. 드디어 dq를 dx로 썼으니까 우리 이건 이제 적분만 하면 되죠. 그죠? 적분만 하면 되는데 크기는 F는 Q 4파이 엡실론 0분의 1. X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L까지 d-x의 제곱 dx. 요거 적분하면 d-x의 제곱을 적분하면 L 생유. 그럼 이거는 적분을 하면 d-x분의 1인가? 그죠? d-x 제곱분의 1은 적분하면 d-x죠. 마이너스 부호까지 다 제대로 됐나? 제대로 됐죠? 그죠?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2분의 1까지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d 마이너스 2분의 L분의 1 마이너스 d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L? 맞지? 앞에 있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분을 하면 d 제곱 마이너스 4 d 플러스 2분의 1 빼기 d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L이죠. 그러니까 L은 여기랑 여기 서로 약분이 되고 Q 4파이 엡실론 0 d 제곱 마이너스 L 제곱 4. 복잡하긴 하지만 잘 풀었네. 맞나? 포인트 차지인 경우 L이 0인 경우 우리가 잘 아는 포인트 차지 사이에 쿨럼 포스로 딱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제대로 푸는 것 같구만 하고서 우리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21장을 끝내고 22장 이제부터 지금까지 봤던 일렉트릭 차지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얼마나 비틀어서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이번 챕터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할 게 일렉트릭 필드라는 걸 도입을 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전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 라인 같은 걸 혹시 본 기억이 있을지 몰라요. 파라데이가 처음 만들었어요. 처음 고안을 해서 만들었어요. 파라데이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잘못 그렸나? 그래서 맥스웰 같이 대학교까지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수식을 쓸 줄 몰라요. 그렇지만 물리적인 현상을 그러면 수식을 쓰지 않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인투이티브한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이 일렉트릭 필드를 다음과 같이 눈으로 비주얼라이즈 하는 방법을 고안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이게 굉장히 인투이티브하게 그 다음부터 많이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일렉트릭 필드가 뭐냐 이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뭐냐면 얘기를 해야죠. 필드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마당 장자를 쓰죠. 또 화살표로 바뀌었나? 그러네. 이제는 속지 않는다. 필드를 장이라고 써서 뭐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서 뭐 전기 마당 이상하잖아. 그래서 전기장으로 그냥 써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힘은 포인트 차지가 Q1 포인트 차지 Q2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면 2가 1에 의해서 받는 힘은 R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단위 벡터라고 하면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 제곱분의 Q1 Q2 R 햇. 이게 바로 쿨럼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게 뉴턴이 처음에 고전역학을 만들었었던 400년 전에는 다음과 같은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다음과 같은 게 무슨 말이냐면 입자가 붙어서 있을 때 상호작용을 하는, 붙어서 있을 때 서로가 힘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중력이나 전기장처럼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거예요. 왜 생각하기가 힘드냐 하면 우리가 많은 예를 들은 것처럼 여기 둘 사이에 이렇게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면 쿨럼의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게 1광년 떨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딱 움직였어요. 딱 움직였으면 쿨럼의 법칙에 의하면 바로 순간적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죠.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정보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안 가죠. 이게 바뀌었다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힘을 계속 이렇게 받고 있다가 바뀌었네? 이렇게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거는 일렉트릭 차지들 사이에는 쿨럼의 법칙을 쓸 수 없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R 벡터가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액션 at a distance. 이거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터랙션이 서로 작용하는 건데 우리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입자끼리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하지 말고 이 입자가 주위에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이거 있으면 여기 전화 큐가 있으면 이 공간에 아무데나 딴 전화를 넣으면 받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적인 힘을 준다는 정보를 전 공간에 퍼뜨린다고 생각을 해요. 전 공간에 퍼뜨린 정보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드가 뭐지? 갑자기 그 양들이 뛰노는 풀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드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뭐냐면 어떤 양이 공간의 좌표에 따라서 변하는 양을 우리가 필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죠. 다만 그 양이 물리량일 경우 그 양이 스칼라이면 스칼라 필드, 벡터면 벡터 필드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우리 이 공간 강의실 안에 템퍼러처는 스칼라죠. 템퍼러처가 여러분들이 각각 체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바깥에서 바람도 들어오고 하니까 틀림없이 템퍼러처는 이 안에서는 어느 한 점을 원점으로 잡았을 때 템퍼러처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여기 분포되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 강의실 안에 템퍼러처 필드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필드라는 거는 각각의 포인트, 어느 주어진 시간에 각각의 포인트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느 한 일렉트릭 차지가 있을 때 그 일렉트릭 차지에 의해서 그 주위에다가 어디든 일렉트릭 차지를 넣으면 받는 힘이 어떻게 주어진다. 그건 물론 공간에 따라 다르죠. 그 정보를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그럼 조금 아까 했던 모순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모순이라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걸 이 물체는 주위에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전 공간에.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이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힘에 비례해요. 여기 뭐냐면 여기다가 전하를 놓으면 아주 센 전하를 놓으면 이게 만약에 컨덕터로 되어 있으면 원래 있는 전하가 똑같은 차지면 이렇게 막 밀려나고 그러죠. 전하가 있으면서 이거의 전하 분포가 바뀌면 안 되니까 바뀌지 않으려면 아주 작은 전하, 물론 전자보다 작은 전하를 놓을 수는 없죠. 그 작은 전하를 놔서 이 전하 분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주 작은 전하를 놓은 다음에 그 전하가 받는 힘을 계산을 하고 그 힘을 그 전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 아주 작은 가상의 전하를 Q0라고 썼는데 이걸 테스트 차지라고 해요. 아주 작은. 그래서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는 어떤 전하 분포가 있을 때 Q0라는 아주 작은 테스트 차지. 왜 아주 작냐면 그것 때문에 원래 있었던 전하들의 분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테스트 차지를 놨을 때 그게 받는 힘을 구하고 그 힘을 그 테스트 차지의 차지로 나누냐. 다시 말하면 단위 전하당 포스, 쿨럼 포스를 일렉트릭 필드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SI 단위로는 힘을 일렉트릭 차지로 나누니까 뉴턴 퍼 쿨럼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쭉 보내면 거기다가 그 일렉트릭 필드 안에 Q2를 놨으니까 여기다가
Q가 틀림없이 주어진 시간에 XYZ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이거 함수 XYZ 좌표를 주면 그 점에서 이 값을 알 테고 벡터를 여기다 놓은 전하만 곱하면 받는 힘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필드에 의해서 받는 힘이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바꾸면 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면 필드가 바뀌죠. 필드가 바뀌었다는 인포메이션이 이제 가죠. 그 인포메이션이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 필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힘을 받고 이 필드가 오는 순간 여기서 갑자기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필드를 넣으면 둘 사이에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드를 만들어내서 그 필드가 여기 있는 필드랑 여기 있는 일렉트릭 차지랑 상호작용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말은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개념은 그렇지만 우리 앞으로 요 수식을 써서 앞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쓸 거예요.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를 쓰거나 쿨럼 포스를 쓰거나 사실은 동등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일렉트릭 필드를 쓰면 훨씬 더 쉬운 게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 그러면 요 점에서 Q2라는 전하 일렉트릭 차지가 있으면 어떻게 힘을 받나? 그러면 우리가 넣는 전하의 크기만 전하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쿨럼 포스에 포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일렉트릭 필드를 그러면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그런 공간에 퍼져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하냐? 앞에 있는 다음과 같은 것처럼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를 하는 방법은 이게 마치 보면 무슨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스트림 라인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적당히 그리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리느냐. 그래서 파라데이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리냐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전하에서 들어간다 이거야. 플러스 전하에서는 항상 나오는 방향,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그 필드 라인을 그렸을 때 그 필드 각각의 점에서 필드 라인의 접선의 방향이라 이거죠. 우리 유체역학에서 봤을 때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스트림 라인을 그렸을 때 스트림 라인의 각각의 점에서 스트림 라인의 접선 방향이 속도의 방향인 것과 같이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 그린 거죠. 접선 방향.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스트림 라인은 겹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겹치면 이걸 눌렀는데도 안 나타나네? 겹치면 요 점에서 이쪽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이 접선, 이거에서 생기는 건 이 접선. 한 점에서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는 물리적인 값이니까 한 점에서 한 개의 값을 가져야만 되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어떻게 얘기하냐? 힘의 크기는 그걸 적당한 단면적을 봤을 때 단위 면적당 필드 라인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많이 있으면 센 걸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있어야지 많이 있고 얼만큼 있어야지 적게 있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돼요. 그죠?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필드 라인이 100개 있게 그려야 돼요? 1000개 있게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리면 돼요.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필드 라인의 밀도라는 거는 단위 면적을 뚫고 지나가는 필드 라인의 개수라고 이제 우리 스트림 라인이랑 굉장히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예를 왜 들어놨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컨덕터에서 항상 외부에서만 분포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음과 같이 스피어에 공처럼 생긴 곳에
마이너스 차지를 균일하게 분포를 시켜 놓으면, 그럼 이 주위에 분포되는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처음에 본 것처럼 임의의 테스트 차지 Q0는 아주 작은 양이지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편의상 양수로 넣으면 쉽죠. 양수로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힘을 이렇게 작용하죠. 끌리니까, 잡아당겨지니까. 그러면 요거를, 요 힘을 요거의 차지로 나눠주면 그 요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되죠. 여기서도 이렇게 어디서도 잡아당기니까, 우리 그럼 뭐냐면 이게 바로 잡아당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필드 라인의 접선의 방향이 되도록 그리려면 다음과 같이 그려야죠. 안으로 들어오는 쫙 소위 레디얼리 퍼지는 곳에 다 우리 마이너스 전화로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들어오는 방향, 그게 바로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랑 서로 평행하도록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한 거는, 보니까 여기서나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일렉트릭 필드의 라인의 개수 혹은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양은 전부 다 똑같네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시미트리를 이용하면 되죠. 시미트리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이거는 요걸 중심으로 임의의 각도를 회전해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임의의 각도로 바꿔도 일렉트릭 필드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똑같으니까. 그러려면 어느 한쪽이 촘촘하고 어느 한쪽이 촘촘하지 않다면 일렉트릭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바꾸면 그게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러면 처음 했던 거랑 나중에 했던 거랑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가 달라지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임의의 각도의 회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각각에서 변하지 않으려면 어느 곳에서나 이걸 바꾸는 곳에서 변하지 않는, 물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는 작아질 수 있지만 같은 거리에 있을 때는 일렉트릭 필드는 어디서나 다 크기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무한히 긴 평면 위에 플러스 차지를 균일하게 뿌려 놓으면 불가능하죠. 무한대의 평면에다가 차지를 균일하게 뿌리려면 무한대의 차지가 있어야 되죠. 무한대의 차지는 없죠. 세상에 무한대인 양이라는 건 없죠. 그러나 이게 유한한 플레이트지만 우리가 거리를 굉장히 가까이 오면, 지판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무한히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극한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적인 양이 이 사이즈보다 우리가 관심 있는 일렉트릭 필드에 관심 있는 거리가 굉장히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거의 무한히 퍼져 있다고 생각해도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방법은 테스트 차지를 놨을 때 받는 힘, 받는 힘이 왜 이쪽일까? 이쪽이나 이쪽일 수도 있는데, 받는 힘은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지? 역시 시미트리를 이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시미트리를 이용하면 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평면 위에 있는 판을 무한대로 퍼져 있으니까 이 평면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해도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안 바뀌죠. 그럼 이걸 막 이렇게 바꿔도 일렉트릭 필드는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점에서나 일렉트릭 필드는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다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그거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해도 시스템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따라서 힘의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이거의 수직인 방향이 아니라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 이거를 로테이션 시키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시스템은 일렉트릭 차지는 똑같이 분포되어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바뀌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수직인 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순전히 대칭성, 시미트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인피니트 플레인에 유니폼 차지가 분포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디서나 같고 방향은 항상 이면에 수직인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가우스 법칙 같은 걸 배우면 꼭 일정한 거리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다 일정하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필드 라인을 그려보면 제대로 안 그린 것 같네. 이쪽에 화살표가 빠졌네. 그림이 잘려서 그래요. 오케이. 여기다 놓으면 이쪽으로 밀려날 테고 반대쪽에다 놔도 반대쪽으로 밀려가니까 똑같이 균일한 유니폼한 필드 라인에 여기 이쪽이 잘려서 그런 이쪽으로 나가는 화살표가 있죠. 그것까지 그리는데 또 한 번 또 바뀌었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학사지원부에게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고쳐줄 수 있을까?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이 포인트 차지 혹은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차지의 분포, 인피니트 플레인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칭성, 시메트리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대략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을 잡으면 항상 우리 인생이 편한데, 그러면 우리 감을 잡기 어려운 것도 자꾸 이제 보면 감이 잡히죠. 그래서 플러스 전화 포인트 차지를 두 개 나타났을 때, 하나 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균일하게 이번에는 포인트 차지, 플러스 차지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죠. 이것도 나가는 방향에 있는데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구해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작용하는 일렉트릭 필드 혹은 포스, 요거에 의해서 작용하는 포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스트 차지로 나눠주면 되죠. 요 안에서는 좀 작아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방향으로 될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전부 다 각각 해서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둘 다 플러스이지만 하나는 플러스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차지인 경우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플러스에서 나온다 그랬죠.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다음과 같이 들어오는 다음과 같은 우리 아까 챕터를 시작할 때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 라인의 분포가 되는데, 우리 다음과 같은 플러스 전하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전하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 딱 달라붙어 있어요. 두 개가 겹치면 전하가 없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 그렇지만 다른 우리가 관심 있는 거리보다는 굉장히 작은 경우, 우리 그런 경우를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불러요. 다이폴은 다이는 두 개란 뜻이고 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지, 극이 있는 거니까 우리 일렉트릭 다이폴. 그래서 우리 요거 앞으로 우리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파라데이가 이렇게 그린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계산하고 우리 쿨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지만, 파라데이는 아주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그리면 뭐냐면 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자꾸 펴지려고 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주 무식한 얘기지만,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게 펴지려고 하면 이건 밀어내야 되고 이건 얘기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일렉트릭 필드 라인, 우리 그런 것까지 우리 구체적으로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드디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그리면 대략 일렉트릭 필드가 어디서 세고 방향이 어디이며 각 점에서,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그림을 보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보면 우리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드디어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를 알고 정의를 했고, 필드 라인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고,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될 여러분들의 엑서사이즈는 다양한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가장 쉬운 거, 포인트 차지가 두 개 있는 경우,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그렸지만 다만 아까랑 똑같은
차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포인트 Q1, Q2가 있어요. 다만 요 둘 사이에 이거를 거리를 혹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는 어느 거 하나를 원점으로 잡았지만 임의의 점에서 요 점이 원점이라고 하면 그 복잡 원점을 옮겨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Q1까지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R1, 포지션 벡터를 요걸 R2. 그러면 Q1에서 Q2 사이에 요 벡터는 R2에서 R1을 뺀 거죠. 다음 같은 경우 우리가 Q1에 의해서 생기는 주위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R2에서 요거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기 위해서 R2에서 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Q2를 테스트 차지를 놓으면 되죠. 테스트를 넣어서 일렉트릭 포스가 플러스면 이렇게 같은 부호면 이렇게 다른 부호면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그거를 Q2로 나눠주면 R2에서의 Q1에 의한 R2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1에 의해서 2가 받는 힘을 Q2로 나눠주면 되죠. 4파이 엡실론 0분의 1 Q1, Q2 R제곱분의 1인데 복잡하게 썼지만 이거는 요거의 크기가 R2-R1의 절대값이니까 크기를 나눠주면 R제곱분의 1이 되고 요건 단위 벡터가 되죠. 여기 3승이 돼 있지만 제곱이 있고 나머지 하나 더 곱한 건 요걸 나눠주면 요 방향의 단위 벡터라는 거죠. 요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포인트 차지인 경우에는 우리 쉽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포인트 차지인 경우 조그맣게 썼던 걸 이렇게 아래 절대값의 제곱 R hat 이렇게 쓴 거죠. 이건 뭐냐면 Q1의 좌표를 Q1의 위치를 원점에다 놨을 때 우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일렉트릭 필드를 포인트 차지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여러 개 있으면 다 더하면 되죠.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각각의 점을 어떤 한 점을 원점으로 정하고 각각을 R1, R2, R3라고 하면 각각의 제곱에다가 Q1, R1 hat 그 방향의 유닛 벡터를 곱하면 됩니다. 컨티니어스 차지면 차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고? 아니 차지가 퀀타이즈 돼 있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연속적으로 분포될 수 있지? 우리가 거시적인 양의 거시적인 곳에 예를 들어서 1쿨럼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1.6 전자 하나는 1.6 곱하기 10 안에 19승 쿨럼이니까 한 10에 19승계 정도 있으면 그러면 하나 두 개 빼내도 별 차이가 안 날 때 그럴 때는 우리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볼륨 안에 전자가 너무 많이 있는 경우 그러면 그 안에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티니어스 차지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죠? 잘게 나누어서 언제까지?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각각이 포인트 차지처럼 보이도록 잘게 나누어서 각각을 그걸 DQ라고 하면 그거에 각각의 포지션을 R이라고 하면 R제곱분의 R hat 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다음과 같이 쓴 것뿐이지 점점 일반화를 시켜서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포인트 파티클인 경우에는 우리 다 해봤으니까 우리 이제 점점 복잡한 그 중에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일렉트릭 다이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일렉트릭 다이폴이면 임의의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건 약간 복잡하니까 우리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요 축상에 두 개를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를 있는 축상에 있는 임의의 점 P 요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과장되게 그려서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 사이를 D 라고 하고 P점이랑 여기서부터 P까지의 거리랑 D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과장돼서 그린 거고 사실은 P점에서부터 요 중심까지의 거리는 D보다 굉장히 큰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경우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 요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긴 여러 개 있으면 더하면 된다 그랬죠. 요거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요거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를 더하면 되죠. 요거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는 틀림없이 여기다 플러스 전화를 넣으면 이쪽 방향으로 될 테고
요거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 마이너스가 이쪽 방향으로 될 테고, 이게 거리가 더 아주 차이가 적지만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이게 약간 더 크겠죠. 그래서 더하면 약간 이쪽으로 큰 일렉트릭 필드가 나올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 플러스는 방향은 아니까 이 플러스는 윗방향으로 4파이 엡실론 0분의 1 Q R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부호는 방향 아랫 방향으로 그래서 E는 우리가 E 플러스 E 마이너스 방향까지 생각하면 4파이 엡실론 0분의 1 Q까지 앞으로 쓰고, 이게 얼마야? R 플러스가 여기까지를 Z라고 하면 R 플러스는 Z 마이너스 2분의 D죠. R 마이너스는 Z 플러스 2분의 D죠. Z가 D보다 굉장히 크니까 그럼 이건 무시해도 되겠네. 이것도 무시하면 되겠네. 그럼 C분의 1 빼기 C분의 1은 0이죠. 두 개가 겹쳐 있으면 그래요. D가 정확히 0이면 그런데 지금 0이 아닌 그 다음 항을 찾아야 되죠. 4파이 엡실론 0 C 제곱 마이너스 두 개를 통분하면 C 플러스 2분의 D에서 이게 D가 되죠.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QD 내가 이거 가만있어. 이게 2분의 D에서 2분의 D를 빼면 이게 맞는데 R 플러스가 내가 제대로 썼죠? R 제곱분의 1이지. 이런 이거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G 제곱이 빠지고 이건 CD 2배의 CD네. 그죠? 그 다음에 D 제곱에 관한 항도 빠지나? D 제곱에 관한 항은 좀 없어지죠.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D를 0으로 보내. 분자를 0으로 보내면 문제가 있죠. 이건 아니고, 밑에 여기서는 D 제곱이 G 제곱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C 제곱으로 C 제곱이니까 G 4승. 여기 G가 있으니까 G 3승. 그래서 2파이 엡실론 0 C 3승.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D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물론 D가 0이죠. 이건 0이죠.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차지의 센터가 두 개가 완전히 겹치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으면 각각에 의해서 생기는 포인트 차지에 의해서 생기는 리딩 텀은 0이 된다 이거예요. 이걸 그냥 0으로 넣으면 G제곱분의 1 보통 하나만 있으면 G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데 그 양은 0이 되지만 그 다음 텀 G3승분의 1은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캘큘러스 시간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배웠죠? 안 배웠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배웠죠? 이건 G가 굉장히 크면 여기 있는 양을 G 스퀘어로 끄집어내면 제곱 빼기 1 플러스 D 오버 2G의 제곱이죠. 그럼 G제곱분의 1로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D 오버 2G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D 오버 2G의 제곱. 다음 같은 양을 계산을 하는데 이건 D가 0이면 0이죠. 그렇지만 이 값이 0이 아니죠. 이때 우리 되게 어떻게 하냐면 C분의 D가 1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양은 C분의 D에 대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 있죠. 요것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죠. 이거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어떻게 되죠?
1-x의 제곱분의 1의 형태니까 1-2x로 시작하죠. 1-2배 1-2분의 d죠. 1 플러스 2분,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1-x의 제곱은 x가 1보다 이제 작으면 1 플러스 2배x 다음과 같이 되니까. 그래서 g분의 d, 이건 마이너스 g분의 d. 그래서 우리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첫 번째 0이 되지 않는 텀까지 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은 파라미터 g분의 d의 1차식에서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포인트 차지가 있는 것보다는 일렉트릭 필드가 Z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포인트 차지일 경우에는 Z 제곱분의 1에 비례해야 되는데 일렉트릭 다이폴은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양들은 서로 상쇄되고 그 다음 거 Z 3승분의 1 따라서 훨씬 더 약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일렉트릭 필드가 훨씬 더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QD라는 양이 나왔죠. QD라는 양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리가 D보다 굉장히 크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량은 항상 Q 따로 D 따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Q 곱하기 D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Q 곱하기 D를 우리가 뭐냐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라고 얘기해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P라고 써요. 그 크기는 QD예요. 근데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방향까지 줘요. 벡터로 써요. 그래서 Q 곱하기 D 벡터로 써요. 그럼 D 벡터를 어떻게 정하는데 크기는 D이고 방향은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의 방향은 마이너스 전하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전하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해요. 따라서 요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와 평행이죠. 그죠? 여기서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와 평행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는 이걸로 잡아당기는 게 더 크고 미는 게 더 작으니까 여기서도 합하면 이쪽 방향으로 되겠죠. 여기서도 일렉트릭 필드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와 평행이죠. 여기선 가운데서는 이건 이쪽으로 밀고 요건 잡아당기 이쪽 방향 아래 방향이죠. 요 다이폴 요 안에서 생각하기 어렵죠. 아래서 들어가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랑 반대 방향이죠. 여기서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랑 평행인 방향이고 요 안에서는 반대 방향이에요. 주어져 있죠. 일렉트릭 필드 이 축에서 보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들어오는 거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와 평행이지만 요 안에서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와 반대 방향이죠. 적어도 요 축상에서는 우리 구할 수 있지만 이런 데서 구하려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물론 구할 수 있어요. 물리학과에 들어오면 2학년 들어오면 그런 거 계산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부터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요 축상에 있는 걸 봤다면 우리 임의점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그럼 요 중심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다고 한 거야? 그걸 안 썼네? 뭐라고 할까? X라고 합시다. 여기 X만큼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요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냐? 물론 우리가 아까 다이폴 필드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될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짐작하지 말고 무식하게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 해야 된다며. 오케이.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이 방향이네. 왜냐하면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이렇게 밀죠. 이렇게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네. 그럼 이 두 개를 더 해야 되죠. 벡터니까. 더 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이랑은 X 성분은 서로 상쇄가 되고
이거의 y 성분이랑 이거의 y 성분이랑 똑같죠. 그거 2배만 하면 되죠. 방향은 밑에 방향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 이제 크기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생기는 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4파이 E1 4파이 엡실론 0 뭐야 R 여기서 있으니까 R 플러스의 제곱 분의 Q 그거의 Y 성분 이게 세타니까 Y 성분 사인 세타 요거의 Y 성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E2Y는 이거 똑같네. 그러니까 2배를 하면 되죠.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2배 E1Y 4파이 엡실론 0 Q 사인 세타가 뭐야? R 플러스 분의 2분의 D죠.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근데 D 플러스 R 플러스는 제곱은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인데 이건 대략 X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이폴을 구한다는 건 D를 마지막 결과에서 무시할 수 있을 때까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D X의 3승 맞나? 2배를 안 했네? 그죠? 2배를 안 했죠? 앞에 2배 4파이 엡실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제대로 구했나? 그러면 아까 요때 일렉트릭 필드보다는 여기 Z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이쪽으로 Z만큼 떨어져 있는 거랑 일렉트릭 필드는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다이폴을 해봤으면 이제 컨티뉴어스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같이 반지름이 R인 링에 전하 Q가 있다고 치고 스몰 Q 물론 임의의 점에서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우선 제일 쉬운 거는 대칭 축상에 요거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대칭 축상에 Z만큼 중심에서부터 Z만큼 올라온 점 P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보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어떻게 계산하기? 잘게 자른다 그랬죠. 언제까지? 잘게 자른 일부분이 요 DS라고 표현한 부분이 포인트 차지가 될 때까지. 그럼 이 포인트 차지가 여기에 주는 일렉트릭 필드 그걸 다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 더하는데 문제는 일렉트릭 필드는 벡터이기 때문에 더할 때마다 방향이 바뀌죠. 방향이 바뀌는 것까지 더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시미트리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요축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어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시미트리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 수직 회전축에 평행한 방향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벗어나면 이거를 각도를 바꾸면 이렇게 옮겨지면 한 점에서 차지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은데 일렉트릭 필드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죠. 이 방향으로만 있어야 돼요. 이게 시미트리에 의한 아규먼트고 무식하게 보면 요거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랑 항상 요거에서 중심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 반대쪽에 있는 요 똑같은 DS는 일렉트릭 필드가 요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그거에 요 성분은 서로 항상 언제나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요 성분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만 구하면 돼요. 대단하지? 요거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D2는 또 바뀌었네. 이거 신경질 나네. 한두 번 하다 보니까. D2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거리가 R제곱 DQ가 얼마인가?
이게 요거의 라인 차지를 라인 덴시티를 람다라고 합시다. 전체 차지가 Q인데 전 단위 길이 전체 길이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양이죠. 단위 길이당 전하. 그러면 람다 곱하기 ds죠. 오케이. 그 다음에 ds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되죠. 근데 d 코사인 테타를 계산해야 되죠. 요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테타. 여기다 코사인 테타를 봅니다. 코사인 테타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코사인 테타는 이거랑 닮은 꼴이니까 R분의 라지 R이네. 그죠? R분의 라지 R이야. 이걸 계산하면 DS에 대해서 전부 적분하면 되죠.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R분의, 그래서 R분의 R로 썼잖아. 아, 이거 분의 G지. 미안. R분의 Z. 사인 테타를 썼죠. 코사인 테타. 다른 거 쓰죠. 그래서 보면 DS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S에 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정말 R이나 Z를 S로 표현할 수 있나? 봐야죠. 4파 엡실론 0 상수, 람다 상수, R 삼승. R은 어디서나 다 똑같죠. 그죠? Z도 정해져 있죠. 이건 다 정해져 있어요. S에 대해서 적분하면 원호에 대해서 적분만 하면 돼요. 그 길이가 얼마죠? 2파의 R이지 뭐.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4파 엡실론 0 람다 대신에 이제 바꿔 쓰면 되죠. 람다가 뭐야? 2파의 R분의 Q. 그 다음에 R 3승분의 1 Z 2파의 R. 그래서 우리 요게 캔슬이 되고 R 3승. 근데 R 3승은 우리가 그냥 도입한 거니까 그렇죠? QZ ZR 제곱 플러스 R 제곱이 스몰 R 제곱이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뭘 생각해 볼까? 이게 제대로 됐나? 희한하네. 그러면 우리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보면 G가 무지 커지면 어떻게 되죠? 결혼 반지가 점으로 보이죠. 그죠? G가 무지 크면 라지 R보다 무지 크면 이건 무시할 수 있죠. 분모에서 이게 G의 3승으로 가죠. 분자에 G가 있죠. Z 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포인트 차지의 일렉트릭 필드랑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니까 우리 잘 컨시스턴트 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여기선 C가 0일 때 여기다 무식하게 집어넣으면 0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크기만 넣지 방향은 여러분들이 어딘지 알죠? 방향을 지정을 해야 되고 0이에요. 우리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미는 거 요거랑 180도 돌아간 곳에서 미는 게 항상 서로 상쇄가 되죠. 요 점에서는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죠. 일렉트릭 필드가.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별의별 짓을 하던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별의별 짓을 몇 개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점점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아까는 링을 했죠. 자, 링 말고 그 중에서 원호를 해. 원호의 차지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차지가 플러스 Q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가 분포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에서 생기는 요 원호의 중심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냐? 그걸 어떻게 구할까요? 이 시스템에 대칭 시미트리가 있나요? 시미트리가 있죠. 어떤 시미트리를 보려면 좌표축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냐? 이거는 마치 그림이 너무 잘 잡은 그림이죠. 요 활의 중심으로 딱 이렇게 X축을 잡으면 X축에 대해서 180도 회전하면 똑같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는 X축 위에만 있어야 돼요. Y축 성분이 있으면 180도 바꾸면 돌아가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좌표축을 잡으면 계산도 하기 전에 일렉트릭 필드는 X축을 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럼 방향을 알았어.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해요. 여기 60도, 60도로. 이렇게 자르면, 잘게 자르면 DS. 요거에서 생기는 이거.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에서 생기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Y 성분은 서로 상쇄되고 요거만 남죠. 이미 요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그거의 대칭인 점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항상 요 양은 상쇄가 되고 요거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뭐냐면 요거에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의 X축 방향의 성분을 구한 다음에 모든 DS에 대해서 더하면 되죠. 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라인 차지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지만 그냥 이거를 phi라고 해. 전체 각도를 phi라고 하면 이 길이는 얼마인가? r 곱하기 phi죠. 라디안으로 썼을 때 마이너스 q 혹은 q. 다른 것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죠. phi가 2파이면 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것이 다 있으면 요 DS에서 생기는 DE는 방향을 우리 알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전화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전화니까 잡아당기는 방향이니까 우리 요 방향이라는 거 방향을 벡터니까 항상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방향을 다 알고 있으니까 크기만 구하면 D는 어떻게 돼?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 제곱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R 제곱분의 DQ 람다 DS 크기만 보면 다음 것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그때 요걸 세타라고 하면 X축 방향의 성분은 이거에 코사인 테타를 곱해야 되죠. 코사인 테타는 여기서 코사인 테타 이거 적분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DS고 세타야. 어떡하지? 이건 됐죠. DS는 요 각도를 D 세타라고 하면 이게 반지름이 스몰 R로 썼지만 라지 R로 쓰면 R D 세타죠. 다시 쓰면 4파이 엡실론 0 람다 R D 세타 어디 갔어? R D 세타 이거죠. 그럼 일렉트릭 필드 아닌가? S가 R D 세타니까 맞지? 그래서 E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 제곱 5분의 Q 람다까지 썼고 코사인 테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혹은 이게 이분 펑션이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2배 이렇게 하면 되죠. 코사인 테타를 적분하면 얼마죠? 코사인 테타를 적분하면 얼마지? 그래 잘해봐.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코사인 테타를 적분하면 코사인 테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라고? 사인 테타예요. 코사인 테타를 미분해야 마이너스 사인 테타죠. 사인 테타를 제로는 0이니까 사인 2분의 5. 그래서 이거는 2파이 엡실론 0 Q R 제곱 파이 사인 파이 오버 2 4 2 그래서 뭐냐면 이게 정말 맞나? 굉장히 복잡하네. 이게 맞나? 지금 여기다가 60도인 경우 120도면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맞나? 우리 동그랄 때는 파이가 2파일 경우죠.
파이가 2파이면 이게 사인 파이니까 0이니까 맞죠? 파이가 0이면 포인트 차지죠. 파이가 0이면 분모 도형이고 분자 도형인데, 그렇지만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쓰면 2분의 파이분의 사인 2분의 파이는 파이가 0으로 갈 때 1로 가죠. 그죠? 그래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제곱분의 q 포인트 차지인 경우로 가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제는 필드가 무한히 긴 도선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도선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으면 이게 무한히 퍼져 있다는, 무한히 긴 도선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점이 직선에서 R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는 직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죠.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어떻게 구하나? 수선을 그으면 되죠. 그죠? 오케이. 어떡하지? 어떡하긴? 잘게 잘라야지. 그래서 dx인 부분, 이 가지는 일렉트릭 필드, 여기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시미트리에 의하면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뒤집어도 차지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에, 이거의 수직인 방향에서 조금만 옆으로 벌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바뀌니까. 그죠? 이럴 때 유일한 방법은 요 방향으로, 요 방향이나 이 방향, 지금 이게 이렇게 그린다는 거는 여기 아마 마이너스 음의 전화인 모양이지. 잡아당기니까. 서로 반대 방향의 차지라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만, 수직인 방향으로만 작용해야 돼요. 이게 시미트리에 의한 아규먼트고, 굳이 수식으로 하자면 요거에서 잡아당기는 일렉트릭 필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x만큼 되는 곳에서 일렉트릭 필드, 그게 이쪽 방향 항상 상쇄가 되죠. 그게 여기서부터 똑같이 쭉 계속 다 있으니까 다 더하면 항상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향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거에서 생기는 D는 또 바뀌었네. 이번에 한 큐에 끝내야 되겠다. D는 뭐야? 이걸 R이라고 하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1 Q, 이걸 람다라고 하면 람다 dx, 무한히 멀리 퍼지니까 토탈 차지를 얘기하기는 어렵고 라인 차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방향은 요 방향이잖아. 그러면 세타가 어느 거야? 이게 세타라 그랬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뭐죠? R분의 R이죠. 그럼 D 코사인 세타는 람다 4파이 엡실론 0 R 3승이 뭐야? R 제곱 플러스 X 제곱에 이거에 다 썼죠? 이걸 마저 쓰지 않았나? 람다 R 다 썼죠? dx. 2는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되죠. 근데 이게 x의 even 펑션이죠. 그러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한 거에 2배만 하면 되죠. 람다 r 2파이 엡실론 0 dx r제곱 x제곱. 이건 많이 본 거니까 우리가, 나는 그냥 답을 알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x를 r 탄젠트 세타라고 놓으면 dx는 r 시컨트 스퀘어 세타 d 세타. 그래서 요거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dx는 r d 세타. 밑에는 r제곱으로 묶으면 r제곱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r제곱 시컨트 스퀘어 세타, 거의 2분의 3승이니까 r 3승 시컨트 3승 세타. 그래서 이건 뭐냐면 r제곱분의 1 시컨트 세타분의 1이죠. 시컨트 세타가 뭐죠?
코사인 아닌가? 시퀀스 텐타분의 1 코사인. 어? 이 학생들이 저 고등학교 졸업한 지 1년 됐다고 다 잊어버렸구나. 시컨 세타가 뭐죠? 코사인 테타분의 1인가 사인 테타분의 1인가? 어?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코사인 테타분의 1. 다수결로 정해야 되네. 오케이. 코사인 테타분의 1인가 코사인 테타죠. 코사인, 그거 역순위가 코사인 테타죠. 코사인 테타를 적분하면 사인 테타죠. 사인 테타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면 1이죠. 이거예요. 어? 그래서 람다 4분의 파이가 있어요. 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그렇지. 오, 예.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포인트 차지는 r제곱분의 1, 다이폴은 r3승분의 1 멀어지면, 라인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줄어든 r분의 1로 비례해요. 다음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 가지 차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가우스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